네, 어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대안과 미래라는 이름의 모임을 구성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에게 몇 가지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이 대안과 미래 여기에 참여하는 초재선 의원이 한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25분 정도. 25명? 어제 그러면 모여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어요? 일단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당내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정도에 서 있나 각자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의를 모으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매주 모여서 지금 아무래도 지방선거도 있고 또 당 지도부를 향해서 많은 설득과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니 매주 모여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갖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그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당신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에서는 70%를 확 올려버렸잖아요. 예. 근데 어제 이 모임에서는 최소 50, 그 이상 이 이야기를 했던데 지도부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당의 지방선거 기획단이 70% 당심을 이야기했지만 지도부가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지도 체제를 오래 하고 싶으실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중요한 것이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당심 70%로 경선 룰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사실 선거 지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는 당심 70%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선거 기획단이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마 당대표 생각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당심 70% 룰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들어간다면 전혀 의외의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요. 당시 당원이 투표하셨던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와 그 당시 역선택 방지 조항에 있었던 보수 진영 민심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두 결과가 달랐죠.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당시 후보하고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당심 70%를 끌어올려서 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천한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같이 당이 극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다면 후보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선거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둘러 가지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질문드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오세훈 현 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70%로 하게 되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나경원 근데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낼까요? 지금 당에서는 안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께서 의원들한테 입장을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성으로는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린데 그 여러 고민 안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의원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당연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현역 시장이시고 거기에 대한 또 평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모임에서 또 그 장동혁 대표에게 쇄신 컨텐츠 내놔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핵심적 쇄신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한 4개월 동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으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4개월 내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할 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 윤 어게인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당 지도부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고 리더잖아요. 근데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득할 의지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계속 묻고 있는데 답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죠. 오히려 윤 어게인의 주장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최고위원분들에 대해 제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께서 1월부터 변화의 메시지를 내시겠다고 하는데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변화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또 그 요 며칠 사이에 당성을 또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해운 전 장관과 관련 이해운 장관 지명자와 관련한 것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도 진보 정당이라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분들 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저희 당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단순히 당성만 부족해서 저희 당으로 그 당시에 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 이유도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기회를 보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폐쇄적인 정당이라든지 내로남불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고쳐서 당을 바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해운 장관 지명 후보자를 두고 과연 당성 노선만 강화하자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근데 국민들이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추상 개념이잖아요. 예. 당성을 그 쟤는 가장 핵심적인 척도나 내용이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당 지도부의 어떤 비판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당 행사, 당 예를 들면 투쟁 행사 같은 것들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당성 강화 노선하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유권자 지향 정당, 그러니까 국민한테 열려 있는 정당 그 사이에 수기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지방선거 때 당신 민심이 7대 3이냐 5대 5냐 가지고 이런 기계적 절충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국민들한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원하는 집에 살고 싶고 국민들이 원하는 밥을 먹고 이런 정당이 돼야 되는데 폐쇄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정당이 돼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보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당성을 강조하는 장동혁 대표가 보기에는 단계 논란은 어떻게 볼까요? 당성 노선하고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전 대표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요. 예. 이 부분은 사실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사실대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됐을 문제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아쉬움이 있고 예. 두 번째 물론 이제 어쨌든 당원 게시판은 지금 시점에서 이 당무감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을 제가 해왔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 어제 한 전 대표 같은 경우 어떤 방송에 나가셔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중원 부원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태도는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쁘끄러운 행동이었잖아요. 일단 그 태도라는 게 변명성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고 네. 부끄러운 태도를 인지하고 끝나면 저는 당원분들이나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해 주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든지 계속 이러한 것들을 중원부원 말씀을 하시면 예. 글쎄요 그것이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지금 당무감사위가 윤리위로 넘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일단 윤리위원장 아직 공석이죠. 공석입니다. 예. 그럼 일단 이거 늦춰질 수는 있겠네요. 그 징계 심사가. 아무래도 윤리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윤리위 징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강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윤리위원장을 먼저 인선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었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윤리위원장을 못 모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윤리위원장도 굉장히 오시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큰 문제를 제가 떠안게 당 지도부 당직 핵심 인사들이 늘 당무감사위와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네. 지도부와 별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도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전 당대표의 충분한 지시와 또 당이라는 이 정당의 운영이라는 특수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푸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면 아쉬움이 있죠. 의원님이 만약에 그 장동혁 대표에게 좀 이렇게 좀 조언을 준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이미 꺼내셨잖아요. 근데 이미 대표께서 이걸 가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무감사위가 어제 발표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것이 한 전 대표라든지 혹은 한 전 대표 가족분들이 썼을 거라는 추측을 공통적으로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대표께서는 이건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전 대표 한번 망신 주겠다. 곱게는 보내주지 못한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표가 지시한 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예. 어찌되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라든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공세를 펼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언론 정치 뉴스에 주목을 받기보다는 당내 분란이라든지 당내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지혜롭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의 심중을 읽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단서가 누구를 윤리위원장으로 앉히느냐.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대충 가늠이 되겠죠. 예. 아직은 이제 그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좀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해운 예.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지명 직전까지 당의 그 당원 자격으로서 당협 행사를 또 준비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비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왕 가신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진 그런 선심성, 현금성 정책들이 저희 당이 계속 비판해 왔던 것이고 이해운 지명자 같은 경우에 재정 건전 재정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는 분이니까 이왕 가시게 되면 대통령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쓴소리 이런 것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해운 후보자의 어제 사과 입장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걸 꼭 장관 지명이 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야 했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저희 당에 있을 때 예. 그런 얘기 왜 못 하셨나. 예, 아니 네. 저희 당에 있을 때 그 당협위원장 맡으실 때 당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야죠. 네. 당원들 거기 당협에도 이제 윤 어게인 분들 계셨을 텐데 그러겠죠. 집회에 나가셔서 같이 연설하거나 그분들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당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 당에 있을 때 어필하셨어야죠. 근데 예. 왜 장관 지명이 돼서 어제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예.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어제 그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입장을 밝혔던 뭐 사과, 그다음에 자신의 과오 이런 것들은 의원님이 이제 평소 가져왔던 생각과 상당히 근사하다. 그냥. 뭐 내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법적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네. 어찌되었든 계엄과 관련된 전반적인 생각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들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기용한 데에는 지방선거의 전략이 숨어 있다. 뭐 이런 식의 공학적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그 공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래도 정치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야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네.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사실 윤 정부 때 잘 못했던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운동장을 좀 넓게 쓰려고 하시는 생각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그 파란색 빨간색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선뜻했습니다. 왜요? 뭔가 이제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영역까지 침범하시겠다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 당은 아직도 4개월 동안 윤 어게인 네.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이 말씀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는 운동장을 넓게 보수가 갖고 있었던 그런 지지층까지 끌어들이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내년 지방선거 그 이후에 국민들께 어떤 평가를 받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기용설, 그다음에 유승민 전 어떤 의원의 국무총리 제안설 이런 게 막 돌았잖아요. 당 안에서는 그 실체라고 할까요? 내지 또 뭐 다른 케이스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도는 게 있습니까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의 그런 풍문설로 뉴스가 보도되고 당내에서도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조경태 의원께서 언론에서 본인은 뭐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셨고 이런 것들이 근데 계속해서 어찌되었든 풍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당내에서는 좀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흔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해운 장관 지명자가 지명될 때 저는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당성 강한 노선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을 넓게 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혀 다른 결로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도전을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고 사실 그 추 의원께서 선언하기 시기 이전부터 대구시장의 하마평에 오르셨던 분이고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러 가지 뭐 앞으로도 이제 법적 판단이 남아있지만 사법 리스크를 덜어 나가시면서 네. 이쯤 되면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대구시장 선언의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기재부 장관도 하셨고 그런 의회 경험을 통해서 적절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역할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정부에서 탄압받는 보수 정치인이다. 라고 만약에 하면 예. 대구 시민들이 호응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정무적인 그런 판단도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주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 그러면 왜냐하면 이전부터 이 출마는 상수였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대구시장의 하마평에 오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